내가 책임을 벗어나면서까지 헌신을 하려고 하는 태도도 관계 유지와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생과 헌신. 맞아요. 내가 이게 감당이 가능하다면 뭐 그냥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사일 중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싫고 나도 싫고 나는 좋은데 너는 싫고 너는 좋은데 나는 싫은 거. 그게 바로 부부가 평등을 이룬 과정이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잘 부부생활 할 수 있을까도. 정말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서로와 대화하는 열린 대화를 하는 거, 상호 존중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평등을 잘 유지하기 위해 이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김연아 강사님은 우리 사람들이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 같으세요? 배운 대로 행동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아마 이 세상은 되게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모두 교통법규도 잘 지킬 거고요. 뭐 감옥에 가는 사람도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운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도 좀 있고요. 교통법규 안 지킬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꼭 부부의 사이에서도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부관계 유지나 향상,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평등에 관한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신혼기에 많은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아까 가사와 또 재물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런 갈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해결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갈등이 되겠죠. 가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평등을 실현할 것이냐, 또 재무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부부가 평등을 실현해서 우리가 함께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가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사.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혹시 우리 김연아 강사님께서는 요리, 식사 준비 좋아하세요? 저는 요리는 안 좋아해요. 조강사님은 요리 좋아하시죠? 저는 요리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요리의 시작, 뭐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요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요리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재료가 집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장 보러 가야 돼요. 재료를 사서 장을 보고 갖고 와서 그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또 재료 손질도 하고 요리 도구도 준비하고 요리를 해서 식사가 딱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먹죠? 먹으면 끝날까요? 저는요,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음식이 남아가지고 또 그거 처리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그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것도 버려야 되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요리만 그럴까요? 또 빨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빨래 과정도 짧지가 않아요. 세탁도 세탁지옥이에요. 뭐부터가 그러면 세탁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이렇게 양말을 뒤집어 벗어요.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뒤집어 벗는 것들을 뒤집는 것부터가 빨래 시작인 거죠. 저는 그냥 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을 때 다시 뒤집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겠네, 양말이. 그래서 세탁도 사실은 그렇게 분류하는 것부터 해서 돌고, 또 나왔을 때 널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고, 그런 다음에 개기는 개거든요. 근데 넣기가 싫어. 그래서 서랍장에 다시 넣는 거. 저도 그거 너무 귀찮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연아 강사님도 저도 요리나 빨래 과정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을 배우자 중 한 명이 모른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하겠죠. 안 하죠. 모르니까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하는 데서 끝나면 되는데요. 모르면서 뭐라고 배우자한테 많이 이야기하냐면,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밥은 밥통이 다 하는데 뭘 이렇게 집안일이 많다고 이야기하나,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관계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잘 모르면 빨래는 그냥 뭐 세탁기로 끝, 뭐 요리는 뭐 이렇게 끓이면 끝,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지 몰라서 나도 안 하게 되고 평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제가 부부교육 때 두 남편, 예비 남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두 분 다 10년 동안 자취를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0년 자취했으니까. 근데 한 분은 진짜로 자취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자취를 안 한 사람은 뭐냐? 부모님이 와가지고 냉장고에 음식 다 넣어주시고 빨래 가져가서 해주시고 심지어 아침마다 전화로 깨워주셨대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안일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런데 앞에 진정한 자취를 하신 분은 예전에는 음식을 하다가 세탁기를 돌려놓고 음식을 하다가 딱 먹으려고 하면 세탁기가 다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났는데 이제 부부가 함께 사니까 그걸 아내가 하더라. 그러니까 집안일이 줄어들었다. 둘이 하니까. 줄어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르죠.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모르게 되면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평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행동하듯이 아는 만큼 행동하듯이 가사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게 있죠. 어떤 거냐면 바로 가사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성할 때도 빨래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과정을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사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상대방은 나의 배우자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또 잘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그건 일종의 설명서처럼 되기도 해요. 즉 알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모르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또 어쩔 땐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1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존중이라고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기분이 나빠지고 이제 부부가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가사 일도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나는 이 부분을 몰랐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좀 알게 되는데 남편분들이 쓰레기 담당이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담당.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요. 한 번에 그게 다 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잖아요. 차곡차곡 쌓여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담당이 다 모아져서 점매 놓은 거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 쌓아놔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느 노동을 빼고 어느 노동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공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쓰레기 봉투만 갖다 버리는 사람은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관련된 걸 모두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강사님 아시죠? 매번 버릴 때마다 그 앞에 거 열면 냄새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내가 하고 있는 가사 노동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가 있냐면 희생과 헌신. 맞아요. 네. 내가 이게 감당이 가능하다면 그냥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쭉 작성하고 보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구나 라고 한다면 부부가 함께 그것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각자 작성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내 것과 배우자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성 안에서 내가 상대방의 기대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면서 헌신을 기대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책임을 벗어나면서까지 헌신을 하려고 하는 태도도 관계 유지와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거 그걸 확인해 보면 가사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우리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잘 향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강사님 강의 때 그런 거 하시잖아요. 가사 일 중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싫고 나도 싫고 근데 나는 좋은데 너는 싫고 너는 좋은데 나는 싫은 거 그렇게 또 분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음식을 안 하거든요. 둘 다 요리를 싫어해서 그냥 반찬 가게 시켜 먹기로 했어. 한 7년 전부터. 그게 바로 부부가 평등을 이룬 과정이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잘 부부생활 할 수 있을까도. 자, 그래서 우리 가사에서 평등을 이룬 방법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나와 배우자가 서로 얼만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그걸 조율해가는 과정으로 가사에서의 부부평등 실현을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눌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경제랑 부부의 성이 그 부부 교육에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이것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부부 관계는 진짜 유지되고 향상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경제 문제의 시작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일단 결혼하고 나서 아닐까요? 결혼하고 나서. 네. 결혼하고 나서 바로 오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결혼하고 직후는 돈이 좀 있어요. 예, 경제의 포인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무한정 있으면 뭐하러 싸워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갈등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신혼기가 딱 시작이 되면 결혼식 이후에는 그래도 좀 여유 자금들이 있고 뭐 또 어느 정도로 본인들이 대출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몰라요. 왜냐면 그 전에 막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카드값 돌아오는 거 맞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나가다 보면 진짜 신혼기의 경제 재무 이야기는 결혼하고 6개월 이후부터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당신 왜 이렇게밖에 못 벌어? 가지고 다투진 않습니다. 맞아요. 네, 상대방이 돈을 지출하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경우가, 즉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득은 알고 결혼하는데 네. 지출 정도는 사실은 연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뭐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IT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좀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위해서 왜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하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비에 관해서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생활이 합쳐지다 보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지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부가 있어요. 그 누군가 경제권을 갖고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럼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용돈을 받는 사람, 네. 그렇죠? 한 명은 용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명 중에 누가 더 스트레스가 높을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예비 부부들이 용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용돈 주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업화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내가 가사에 조금 더 탁월함이 있어, 내가 경제 뭐 이런 재무 쪽에 탁월함이 있어 해서 이렇게 나뉘면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돈 관리 안 하는 사람은 맨날 왜 이렇게 돈 쓰지 말라고 하고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잔소리하는 거에 불만이 자꾸 생기고, 가사 활동만 하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어질러 빨래를 왜 몇 번을 벗어놓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분업은 하되 사실 얼마나 서로가 힘든 상황인지 한번 바꿔도 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부분도, 즉 돈과 관련된 부분도 가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도 부부가 함께 잘 알고 있을 때 좀 더 평등이 실현됩니다. 아까 용돈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돈을 받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고민하면 돼요. 뭐냐? 어떻게 하면 10,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면 끝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용돈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불평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지속이 되면 네.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너무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불만들이 나오면 가사를 맡았던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너만 힘들어? 그렇죠.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복수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묘한 게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들만 있을 때가 있어요. 가사에서는 가사 리스트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듯이 이 경제 부분에서, 즉 재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상대방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야 그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로 지출할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에 관해서는 잘 알잖아요. 갑자기 소득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 지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상대방이 왜 그렇게 지출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리면
조금 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즉 부부 생활을 좀 더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계속 개념 얘기하고 있는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쓰려고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모으려고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30대, 40대에는 이렇게 살지만 50대, 60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도 달라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5, 60대 돼서는 화려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지출이나 저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같이 아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공통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노후 준비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사는 것도 중요하니 여행을 다닌다던가 취미생활에 돈을 쓴다던가 이런 거에 지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서로 모르면 지출하는 한 건 한 건이 다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돈을 써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가사도 결혼해서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결혼 왜 했나?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 아니 내가 벌었는데 왜 내 맘대로 못 쓰나? 이런 생각 들면 결혼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지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 나누어야 되냐? 나와 그리고 배우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함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부부가 함께 우리 지출 리스트 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부터 지출을 할 때 부부가 조금 더 관계가 잘 유지되고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가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호불호를 잘 알고 또 가사의 진행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알고 그런 다음에 분업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부분에서는 사실은 서로 좀 알고 난 다음에 좀 목표가 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고 싶으면 공통의 목표가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같이 부부가 함께 나와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또 부부가 함께 좀 더 뒤로 미뤄야 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이걸로 인한 갈등은 좀 더 줄어들고 관계가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관계가 좀 더 유지가 되고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뿐이겠어요. 가사와 경제뿐만 아니겠죠. 맞아요. 예,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육아와 양육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서로랑 대화하는 열린 대화를 하는 거 상호 존중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서로 호불호만 알아도 가사에서의 호불호, 또 경제에서의 호불호, 또 원가족에서의 호불호, 또 여러 가지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평등한 관계가 결혼 생활의 유지와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거. 그래서 그 평등한 관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좀 아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들을 결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오늘 특히 가사나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거에서부터 알기 시작해서 상대방도 이럴 것이다 짐작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 당신은 뭐가 좋고 뭐가 싫어? 이런 과정들이 평등으로 가는 첫 번째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하는 걸 함께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되고 좋아지니까 아마 조금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그런 대화를 잘 나누시면서 평등한 부부관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